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루와 현우의 Q&A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족은 총 4명인데 남편은 회사원이라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아내는 자영업을 해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본 기준으로는 4인 가족입니다. 이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같으면 한 가구로 봅니다. 한 가구로 보고 여기서 이제 가족 관계가 아닌 다른 가구는 별도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동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어도 올라와 있어도 뭐 사촌이 되어 있어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도 이런 경우엔 가족 관계가 아니면 별도 세대로 분리를 한다. 다만 이 건강보험법상 그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이 경우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주민등록상 그리고 건강보험상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례에서는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만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한 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4명. 그래서 4인 가구로 따져서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남편의 피부양자로 자녀가 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내의 피부양자로는 친정 부모님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본상은 남편, 아내, 자녀 둘 총 4명이 올라가 있으며 친정 부모님은 등본상 따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일단 건강보험료를 이 부부가 다 같이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세대로 봤을 때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가구입니다. 이때 이렇게 한 가구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이제 친정 부모님이죠. 친정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요 아내가 내고 계신데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이 친정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내든 안 내든 어쨌든 별도의 다른 가구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2인 가구로서 요 두 분은 6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딱 정리가 됐죠. 그다음에 우리 가구 여기서는 남편이 뭐 맞벌이를 하건 아내가 맞벌이를 하건 상관없이 주소지가 같은 부부와 자녀의 관계니까 여기는 4인 가구 해서 100만 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내라 그래서 내긴 하는데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5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셔서 간단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뭐 공인인증서가 또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주민센터 혹은 건강보험공단 이 전화,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벌써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요. 그런 분들은 뭐야 정부에서 또 준다고 나 또 받을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중복 허용이 됩니까? 요게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중복해서 지급을 해주는 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가 이게 중복으로 서울 따로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요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일부 삭감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산의 문제였었는데 사실 삭감을 하고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해당 지역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쳤을 때 정부에서 주는 금액보다는 좀 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손해라고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가 신청일이니까 오늘 당장 가능한 건가요? 신청일은 오늘부터긴 한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5월 11일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은행의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역 화폐라든가 선불카드로서 받으실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18일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몰리면 뭔가 약간 줄로 엄청나게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부제를 합니다. 그 생년월일 오부제 우리 마스크 살 때 했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갈 수가 있고요. 이제 주말에는 이제 모두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월화수목금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4인 가구 기준, 2인 가족 기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러 가는 거는 누가 가서 해야 돼요? 그 해당 가구별로 세대주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카드로, 신용카드로 받으실 때도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만 네. 지역 화폐로 받으시거나 선불카드로 받으시는 분들은 세대주가 굳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 임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편리 쪽으로만 보면 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뭐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로 받는 게 편리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쓸 때 편안함 말고 다른 부분들도 생각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 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돌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 쓸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네.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카드사는 가맹점을 어떻게 분류했냐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엄마들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 아이돌봄 카드로 미용실 갔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런 분들이 있고 되는 분들이 있고 네. 이렇게 카드 가맹점에 따라서 안 다를 되는 수 곳, 있다. 되는 곳 이게 다를 수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업종은 사실 신용카드랑 쓸 수 있는 업종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 화폐가 가맹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똑같은 업종이다라고 하더라도 갔는데 지역 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아이고. 또 못 쓰는 곳이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따져봐야 될 것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가 되고 안 되는지를 저희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질문을 해봤더니요. 절반 이상인 51.5%의 사람들이 식료품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둘 다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혹은 지역 화폐든 선불카드든 네.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네. 이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슈퍼마켓 있죠. 네, 네. SSM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안 되고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가 크죠. 네.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시장 가서 장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장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으로 가셔라. 하지만 네. 그건 되잖아요. 뭐요? 어떤 거요? 편의점.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오. 편의점은 가능해요. 네. 사실상 편의점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다 같은 간판이 걸려 있는 게 전국 곳곳에 다 퍼져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 사장님들은 사실상 소상공인이에요. 다르지, 그죠? 예, 네. 간판만 이렇게 걷어다 쓰는 거지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라서 편의점 되고요. 또 편의점에서도 해당 지역 화폐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붙여놓은 곳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둘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병원이나 약국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병원이나 약국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거에 있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출퇴근할 때 네. 주유소에 들러서 나는 차라리 기름을 얻는다. 아하. 중요하죠. 괜찮네요. 그것도. 주유 가능할까요? 네. 네, 신용카드는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디든. 네, 네.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맹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안 돼 있으면 또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특히 대면하는 업종, 면대면 그렇죠. 이런 업종이 굉장히 타격이 큰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미용실이잖아요. 아하. 미용실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혹시 그렇다면 미용실 사용도 가능한가요? 되지 일단 않을까? 되는 곳이 많은데 네. 다 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아이돌봄 쿠폰 사용 가능, 여기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아이돌봄 쿠폰이 사용 가능한 곳에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위생업 쪽에 대부분 이제 피부 마사지라든가 뭐 발 마사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근데 미용실은 사실은 되거든요. 업종상으로는. 근데 일부 신용카드사에서는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안 되게 가맹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줄 알고 가서 긁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경우 또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미용실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사전에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카드사에 그럼 확인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카드사에 이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업종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사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카드를 들고 갔을 때 네.
야, 이거는 뭐 이런 뭐 포인트로 결제를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가맹점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분명히 미용업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사 쪽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가맹을 맺어져 있는지 따라서 이 결제가 되고 안 되고가 나뉠 수가 있으니까 네. 신용카드는 내가 어디 가서나 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쓸 수 있는 지역 제한하고 네. 지역화폐가 쓸 수 있는 지역 제한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아이돌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이 지역 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분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건 특별시, 광역시, 시군까지예요. 예를 들자면 강원도의 홍천군에서 내가 지역화폐로 받았다. 이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용카드로 받으면 네. 강원도에서는 쓸 수 있는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요 영역도 살짝 다르고 업종은 대부분 비슷한데 이게 살짝 되는 곳이 있고 가맹점에 따라서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네.